여러분, 개인 소비가 줄어들면서 순차 침체가 터졌다.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경기가 확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경기가 무너지면서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순차 침체라는 이야기는요. 한국인 교수죠. 미국에서 말입니다. 손성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면서 미국 경제계에도 파장을 일으킨 이야기인데요. 롤링 리세션이라고 순차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기 둔화가 이미 부동산에서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에서는 소비 불안이 커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부동산의 어떤 침체 자체가 이제 소비로 옮겨 붙고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영역, 부동산 영역의 침체가 결국은 소비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거다.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 손성원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계에서도요. 순차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이게 이자 폭탄, 금리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랬죠.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실제로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 시장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 11월에는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90을 가리켰습니다. 90. 지금 1999년 이후에 최고치죠. 1999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거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2020년 11월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딱 2년 만에 2022년 보세요. 2022년 12월에 30일까지 빠집니다.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죠. 2월은 35라고 해서 조금 반등은 했으나 35 역시도 낮은 숫자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 이사를 들어가거나 집을 팔기 전에 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페인트, 또 가전제품, 또 가전용품까지 수요가 급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요가 급감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 부동산의 어떤 침체가 소비의 위축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도. 여러분, 이게 PCE 물가 가격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PCE라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면 예상보다 나쁩니다. 당장 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마이너스 0.1이었거든요. 지난해 12월에는 마이너스 0.2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물가는 잡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상보다 악화라고 써놨는데 예상보다 악화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것은요. 그만큼
개인 소비 지출에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2달 연속 감소했잖아요. 이것은요, 소비가 그만큼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실제 소비 하락폭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12월이 마이너스 0.2%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려하면 마이너스 0.3%라는 거예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한참 하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보다도 소비가 더 빨리 둔화된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기는 해요. 실제로도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PC 가격 지수를 보면 11월에 5.5%였던 것이 12월에는 5%까지 빠졌습니다. 작년 6월에 7%까지 올라갔던 수치가 지금 5%까지 빠졌으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PC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의 지수도 보더라도 지난 9월에 5.2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12월에 4.4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이 4.7이었거든요. 0.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근원까지도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물가가 빠르게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물가가 빠르게 잡혀가는데 소비는 더 빠르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잡혀간다는 게 뭘까요? 떨어진다는 이야기. 소비가 더 빠르게 위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대로 물가가 떨어지지만 소비는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소비가 단지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차원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 4분기에 2.9% 성장을 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2.6%였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0.3%포인트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광분을 했죠.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S&P 500 지수가 지금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많이 떨어질 때는 3,800, 3,700 심지어 말입니다. 전문가들 예측은 3,000대 초반까지도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지금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어떤 변덕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 2.9%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2.9% 안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 중에 성장률이라는 게 소비에서도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가 있잖아요. 게다가 수출이 있고요. 또 투자가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의 뭐 한 60% 70%까지도 차지하는 게 소비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 중에서도 민간 소비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소비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2022년 3분기에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1%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와우 이게 플러스긴 한데요. 0.2%예요. 0.2%. 완전히 급감했죠. 1.1%가 0.2%가 됐으면 이게 5분의 1 토막이 더 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성장의 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부동산의 침체, 거기에 따르는 소비의 침체, 그러면서 성장률의 어떤 침체까지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엄청 풀어서 돈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소비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부 소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선성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차 침체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2.1%라는 성장률을 달성을 했지만 2023년 올해는요. 2.1%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순차 침체가 이게 미국의 경기가 완전히 침체하는 경착륙의 모양은 내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순차 침체가 이게 과하게 어느 특정 분야에서 이게 떨어질 때는요. 순차 침체가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그런 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순차 침체는 기본적으로 L자형 침체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L자라는 것은 침체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침체된 상태로 오래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오래 가는 순차 침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적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점점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순차 침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태라면 2월 1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0.5%를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0.5%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요. 왜냐하면 시장과 연준이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에 놓여 있고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이 연준의 말을 안 듣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니까 이게 0.5%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말입니다. 2월 1일 날 얼마나 이게 상승할 것이라 하는 그 질문에 말입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0.25% 인상할 확률이 98.4%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결국 침체 모드가 보이니까 0.25%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에 따라서 올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이 순차 침체의 어떤 상황이 최악으로 가지는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는 있다. 있다. 이게 얕게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깊게 침체도 올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엇갈린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늘 그래요.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것은요. 다양한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화시킬 때 다양한 정책이 또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